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윤창중이 쓴 4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 속에서 정치와 인생을 기록했던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순간을 기록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에 펜 하나 갖고 단연코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 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미국,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에 1박 2일 동안 들어갔다가 세계 최빈국 북한, 그 김정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그러면서 김영철과 앉아가지고 그 미국 외교팀 일행이 참 정말 같지도 않은 북한, 이 북한과 이 협상을 하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또 한 차례의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차례 웃지 못할 일이. 그러니까 역시 핵무기는 정말 놀라운 파워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인 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 외교력, 국력, 모든 것에서 가장 이 막강한 이 미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에 불러들일 수 있다. 그 국무장관을. 그 힘은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1박 2일 들어갔다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뭔 진전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걸 판을 깰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런데 6월 12일이죠.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패배하고, 트럼프는 완전한 패자이고 김정은은 완전한 기적적인 승자가 되었다라고 정확히 평가했던 사람들이라면 전혀 충격적일 수 없는 결과죠. 김정은이가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그야말로 대사기 위장극을 트럼프와 공동 주연으로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연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당분간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 정상회담이 대사기 위장극이었다고 평가했던 사람은 트럼프가 평양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상했죠. 충분히 예상했죠. 참 정말 이게 말이죠. 세계 최강의 미국의 외교가 세계 최빈국 북한 김정은의 그 외교술에 속아 넘어 번번이 지금 벌써 2번째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냉정히 평가하면서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게 한반도의 운명이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미국이 원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뭐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평가가 내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외교사에서 완전한 이 모욕이고 치욕으로 기억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윤창중이가 미국 정상회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그건 한미동맹.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혈맹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트럼프를 비판함으로써 무슨 반미 감정을 자극하겠다는 그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정말 인격 모독이죠. 그건 상식 없는 소리예요. 윤창중이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반미 감정을 맹목적으로 자극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그야말로 모욕적인 치욕인 거죠. 정확하게 보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북한이 과연 핵 폐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ICBM,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과연 폐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냐? 이걸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이란 잣대 하나만을 갖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냐? 미국 정상회담이 6월 10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다 왔고, 그에 앞서 4월 27일 남북 판문점 평화회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숨이 일관되게 김정은의 대사기 위장국으로 이게 점철돼 왔다 이거죠. 거기에 문재인이가 공동 주연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에 트럼프가 참여했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가지고 김정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오는,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핵 폐기를 위한 타임 테이블, 핵뿐만 아니죠. 핵,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그 다음에 그 ICBM과 같은 미사일. 자, 타임 테이블 내놔라? 우리가 그걸 왜 내놓느냐? 북한이 그런 거죠, 김영철이가. 그걸 우리가 왜 내놓느냐 말이지. 한마디로 뭐냐? 김정은이가 사실상 트럼프를 발로 찬 것이죠. 발로 찬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맹목적으로 트럼프, 그러면 모든 게 트럼프가 옳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 대한 애국이 아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윤창중은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트럼프를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정은이는 뭐냐? 자, 이제 미국 싱가포르 회담까지 다 마쳤으니까 북한으로서는 100% 이상 다 얻었다. 이미 1단계에서. 이젠 시간을 갖고 계속 타임테이블을 줄 듯 말 듯 계속 트럼프 미국을 안달하게 만들면서 빼먹을 것은 쏙쏙 빼먹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미국이 왜 모르느냐?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앤드류 김이라고 미국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 KMC라고 거기에서 600명 내지 700명의 대북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핵폐기 논의 이 문제를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한테 사기를 당한 한마디 속은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팀이 있다는 거죠. 2,000명 내지 3,000명이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청와대 외교부 어림 반프로치도 없는 거죠. 북한에는 평생 한번 들어가면은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전문 베테랑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무슨 외교관? 그냥 1년 내지 2년 근무하는 거죠. 프랑스에 근무하다가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 근무하다가 일본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저 리투아니아 가고 러시아 가고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관들하고는 그건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적폐정산 이런 걸 바로 잡아라 이거야. 이런 걸. 응?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미군 실종자 그 시체가 그 유해가 송환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서 12일 날 북한과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 두고 보세요. 원래는 폼페이오가 이번에 가서 그 이제 유해를 쫙 태워가지고 나오려고 했죠. 북한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간다? 그런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북한을 정말 이건 뭐 정치부 기자라는 건 늘 북한을 관찰하고 워치하는 거니까.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 유해 한구 주면서 아마 그거 선뜻 절대 안 줄 겁니다. 완전 이 트럼프가 애간장이 타게 하면서 실종자 그 유해 한구에 엄청난 달러를 받고 아마 송환할 겁니다. 완전 장사하고. 그게 북한이에요, 그게. 응? 트럼프, 폼페이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 뭐 종북 세력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안 되는 세력이고 왔다 갔다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착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북한은 모든 약속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981년 10월 3일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런 약속을 지키는 걸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자기 전용기 앞에서 얘기했어요. 왜? 이걸 뭐 지금 어떻게 판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나가는 그 폼페이오 뒤통수에 대고서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서 사실상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대변인 담화를 내놓았어요. 이거 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뭐라고 북한 그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느냐.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CVID에 대한 합의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신고니 뭐 검증이니 이런 걸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북한 얘기가 맞는 거죠, 주장이. 합의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지.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건 저들이 핵 폐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트럼프 폼페이오가 사기당해요. 완전히. 응? 그런데 볼튼 NSC 안보 보좌관이 만약에 그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다면 이런 잘못이 안 나오죠. 이런 잘못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폼페이오는 이건 내가 볼 땐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 부족, 한마디로 저는 볼 때는 함량미달이라고, 함량미달. 그러니까 완전히 싱가포르 합의문을 완전한 CVID로 견강부회하는 트럼프를 향해서 왜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견제를 걸고 나온 거죠. 북한도 지금 뭐 이 미북 관계 이것을 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당장 깨지 않고 시간만 끌고 가면 자기들은 남는 장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중 6월 폼페이오 뒤통수가 되고서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완전 강도라 강도. 이게 없는 걸 내놓으라. 없는 걸. 이야.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윤칼세 TV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외교의 교과서처럼 유지되어 온 전형적인 협상술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뭐냐. 북한의 협상 원칙은 몇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단계가 있는 거죠. 제1단계는 뭐냐. 원칙의 합의예요. 원칙의 합의하기예요. 원칙에 아주 쉽게 합의합니다. 이번 미북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히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었죠.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다. 이게 뭐냐. 미국이 볼 때는 이건 완전한 CVID라고 막 우길 수 있게끔. 그런데 뭐냐. 딱 나온 거죠. 김정은의 그 속셈, 그 계산법이 딱 나온 거죠.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원칙에 합의하기입니다. 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협상 원칙을 정하지 못한 거, 이 원칙에 합의하지 못한 거, 이건 미국의 최대 실책이죠. 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협상은 정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켰던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상에서 단 한 나라도 없었던 거죠. 왜? 공산주의 세력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원칙을 정했어요. 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자, 그런 원칙을 정하고 이번이 제2단계입니다. 2단계. 이번이 이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어요. 완전히 합의를 재해석하는 것이죠. 자, 외교부 성명, 그 대변인 담화가 나왔죠? 그런 것을 합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원칙 합의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트럼프 선생님. 오해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합의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쭉 주장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합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 아닌 합의죠. 합의 아닌 합의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지멋대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CVID. 그리고 무슨 뭐 검증 그런 거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뭐 신고, 뭐 타임테이블. 아마 폼페이오 거기 뭐 간 일행들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 제3단계는 뭐냐? 대화 결렬 책임을 이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죠. 회담 합의를 깨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왜 깨? 왜 깨?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딱 봤다가 이거 한번 깬다고 협박하겠다. 그럼 확 깨면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기가 막힌 전법. 이 세 가지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첫 번째 제1단계 원칙에 합의하기. 두 번째 그 원칙에 이 재해석하기. 세 번째 뭡니까? 그 원칙을 파기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죠. 김정은이가 왜 이러느냐? 트럼프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트럼프를 만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미군 유해 정도는 돌려줄 수가 있죠. 미군 유해 정도. 그러면서 지금 또 주장하는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죠.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미 자기들이 얻어먹었거든요. 그것을 또 밀어대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하자 말이야.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또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멍하니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구상이 다른 거죠, 지금. 과연 문재인 씨가 문통이 정말 북한 핵 폐기를 원하고 있느냐? 정말 그럴까?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바라고 있느냐? 전 둘 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실을 트럼프나 폼페이오나 존 볼턴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김정은이가 이제 주한미군 완전 철수, 전격적으로 이 철수하도록 이제 트럼프한테 약을 올리는 거죠. 뭐 이 정도에서 그만두면 당신 11월 중간선거, 그 2020년 재선, 당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라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김정은 수렁이죠. 김정은 쿼그마이어.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 그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 파트너가 워낙 이건 정말 악질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결혼을 안 한다, 못 하겠다라고 파혼을 하면 좋은데 파혼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자신이 가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명예도 있고 뭐 또 본인의 뭐 운명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김정은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정말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처럼 하고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 정책을 근본부터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네? 전면 수정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나오면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가 오늘 일본에 와서는 뭐라 했냐. 고노다로 의무상과 만나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유지를 논의했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여기서 이제 와서 최대 압박 유지를 논의하자 이거죠. 그만큼 좀 진전이 없다는 얘기. 이빨도 안 들어간다. 평양에서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무슨 북한에 대한 완전한 CVID 원칙을 다시 강조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건 실현 불가능한 말장난만 계속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런 식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다루는 것은 뉴욕 아파트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면 수정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